권영철 선임 기자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어서 오십시오. 벌써 4월 16일이에요. 네, 월요일이 4월 16일이죠. 아, 4월 12일. 그러니까 네. 월요일 되면 벌써 16일이 돌아왔습니다. 네. 4주기 벌써 됐습니다. 이맘때 되면 많은 걸 생각하게 하는데 저는 내일 인터뷰를 제가 어떻게 해야 되나 생각하면 아직도 가슴이 먹먹할 정도로 내일 귀한 분을 또 한 분 모시거든요. 함께 해주시고요. 자, 기운 내고 오늘 Y는 뭐 가지고 오셨습니까? 안희정 전 충남지사 관련된 얘기입니다. 검찰이 어제 이제 안 전 지사를 재판에 넘겼죠. 형법상 피감독자 간음과 강제추행, 업무상 위력에 의한 추행 혐의를 적용했는데 예. 그렇지만 법조계에서는 두 차례나 구속영장이 기각된 데다가 새로운 혐의가 추가되지 않으면서 무죄 가능성이 높다는 관측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무죄 가능성이 높다는 얘기 법조인들 사이에 나와요? 예, 그래서 검찰은 왜 안희정 전 지사를 불구속 기소했을까 이렇게 예. 주제를 정해봤습니다. 두 차례나 네. 두 차례나 구속영장 기각. 네. 결국은 불구속으로 기소를 하는 걸로 결론을 내린 거예요. 네, 어제 기소했죠. 예. 그 이유가 첫 번째는 다른 방법이 없기 때문입니다. 이미 구속영장이 두 차례나 기각이 됐으니 다시 청구할 수도 없고 그렇다고 불기소할 수도 없으니 어쩔 수 없는 선택이라는 얘기죠. 전국 성폭력 3당소 협의회는 첫 번째 고소 사건에 대한 검찰의 기소 결정을 환영한다 하면서도 예.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게 된 점과 추가로 고소된 사건을 불기소 결정한 데 대해서는 유감과 아쉬움을 나타냈습니다. 세 번째 청구는 못 하는 거예요? 할 수는 있는데요. 사실은 우병우 전 수석의 경우에는 세 번째 영장을 청구를 했거든요. 했었죠. 그리고 우병우 전 수석이 서울중앙지검 부장일 때 어떤 사건에 대해서도 영장을 세 번씩이나 청구해서 결국 구속시킨 적이 있긴 합니다. 예. 그러나 그게 매우 이례적인 겁니까? 그렇기도 하거니와 검찰의 한 고위 관계자는 구속영장을 세 차례나 청구하는 그런 일은 검찰이 해서는 안 된다. 권력이 있거나 힘이 센 사람의 경우 재청구를 할 필요가 있을 수는 있지만 일반인의 경우에는 재청구도 안 하는 게 맞다고 말했습니다. 두 번도 안 하는 게 맞다? 문무일 검찰총장은 가급적 영장 재청구도 못하게 막고 있는 것으로 전해지고 그거는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두 번도 하지 말아라? 이게 뭐 이제 피의자의 인권 문제이기도 할 것이고 예, 영장을 예. 처음 청구할 때 제대로 해라. 한 번에 제대로 해라. 힘이 센 사람들에 대해서 가령 뭐 국회의원이라거나 뭐 뭔가 이런 압력에 의해서 청구가 기각이 됐다든지 이런 게 의심이 되면 모를까? 재벌이나 이런 경우에는 두 번 할 수 있는데 세 번 치는 경우에는 결국 검찰이 그만큼 한 사람에 대해서 별건 수사 뭐 이런 걸 하게 되잖아요. 그런 걸 과잉 수사, 별건 수사를 하지 말라는 그런 취지인 그런 거죠. 의미로. 자, 두 번째 이유는 뭡니까? 새롭게 추가할 혐의가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청구를 더 하고 싶어도 그러려면 뭔가 새롭게 넣어야 되는데 넣을 게 없다. 이제 법원의 1차 영장 기각 사유가 증거인멸과 도주 우려가 없다는 것이었죠. 예. 2차 영장 기각 사유는 여기에 범죄 혐의에 대해 다퉈볼 여지가 있다는 것이 추가됐습니다. 그럼 여기에 새로운 혐의가 없으니까 당연히 불구속 기소할 수밖에 없는 거고요. 노영희 변호사는 검찰이 고소인이 고소하지 않은 강제추행 혐의까지 추가했는데도 법원에서 두 차례나 영장을 기각한 것은 치명적이다. 추가 고소인 건도 증거가 불충분한 상태에서 새롭게 보강할 증거도 없고 예. 그래서 영장을 새롭게 뭐 칠 수도 없으니까 불구속 기소를 선택했을 것이다. 이렇게 봤습니다. 불구속 기소를 선택할 수밖에 없었던 세 번째 이유는 뭡니까? 그래도 재판에 해야만 했던 이유는 상급자에 의한 하급자 성범죄의 경종을 울리기 위해서라는 분석입니다. 검찰 고위 관계자는 안 전 지사의 수행비서 성폭행 혐의를 기소하지 않을 수는 없다. 검찰이 기소하지 않을 경우에 사회적으로 상하 관계에 놓인 여성들이 너무 더 위험해진다라고 말했습니다. 따라서 이런 행위는 해서는 안 된다는 사회적 메시지, 경종을 울리기 위해서 재판에 회부하게 됐다. 이렇게 설명을 했습니다. 지금 기소를 할 수밖에 없었던이라고까지 표현하시는 걸 보면 그럼 전반적으로 안 전 지사에 대해서 안희정 전 지사에 대해서 무죄가 선고될 가능성을 높게들 본다는 얘기예요? 분위기가? 뭐 그런 기류들이 있습니다. 대한민국 헌법 27조 4항 형사 피고인은 유죄의 판결이 확정될 때까지는 무죄로 추정된다고 규정돼 있죠. 이것과 관계없이 이번 사건은 유죄 선고될 가능성과 무죄 선고될 가능성이 반반이라고 보는 시각이 많습니다. 반반. 검찰에서는 일단 유죄를 확신합니다. 예. 검찰 핵심 관계자는 법원에서 무죄 쓰기가 쉽지 않을 것이다. 수행비서가 당하고 나서 너무 힘들다.
어떻게 하면 되겠나라고 주변에 하소연을 했다. 예. 그런 일을 피하기 위해 나름대로 애를 쓴 정황들이 있다 이렇게 얘기를 했고요. 검찰 수사 관계자는 피해자의 일관되고 상세한 진술, 피해자의 호소를 들었다는 주변 참고인들 진술, 예. 피해자가 마지막 피해 전 10여일 동안 미투 관련 검색만 수십 회 했다는 컴퓨터 로그상 사용상 로그 기록, 로그 기록. 예, 피해자가 당시 병원 진료받은 내역, 예. 피해자의 심리 분석 결과 등을 종합하면은 범죄 사실이 모두 인정된다고 판단합니다. 이게 이제 검찰의 얘기입니다. 네. 노영희 변호사는 과거의 기소율이나 판례 등에 비추어 무죄 가능성이 높은 게 사실이지만 최근 미투 운동 등으로 사회 분위기가 바뀌고 있어서 유죄와 무죄 가능성이 반반 정도 될 것으로 본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럼 무죄를 예측하는 그 반은 어떤 이유를 말합니까? 법조계는 조심스럽지만 무죄 가능성에 대한 의견이 높은 게 사실입니다. 다수의 법조인들에게 물어보니까 예. 무죄 의견이 가장 많았고요. 반반으로 보는 경향이 그 다음이었습니다. 그래요? 네. 한 중견 법조인은 첫 번째 영장 기각 사유가 소명 부족이 아니었는데도 검찰이 재차 영장을 청구하자 예. 법원에서 범죄 혐의를 다퉈볼 여지가 있다는 직설적인 표현으로 바뀌었다는 걸 주목해야 한다라고 말했습니다. 검사장 출신의 한 중견 법조인은 이번 사건은 무죄 가능성이 매우 높다면서 예. 위력에 의한 간음이 되려면 현장에서 그런 뉘앙스가 있는 말이 오가거나 평소 인사상 불이익을 주려는 시도 등이 있어야 한다고 말을 했습니다. 위력에 의한 간음이 되려면 이제 성폭행이라고 좀 여성이 주장하는 그 현장에서 그런 뉘앙스가 있는 말이 오갔어야 된다. 예, 네 지위를 흔들거나 그게 중요한 기준이 되는 거군요. 그런 거 아니면 또 평소에 막 그 압박을 세게 불이익, 꾸중을 한다거나 자리를 놓고 불이익을 준다든지 꾸중을 한다거나 이러면서 예. 무마하기 위해서 하는 것처럼 그런 거. 어허. 심지어 검찰 내부에서도 검찰에는 어쩔 수 없이 구속영장을 2차례나 청구했고 재판을 해부하지 않을 수 없지만 예. 유죄 가능성은 높지 않다는 관측들도 들립니다. 안희정 전 지사 쪽은 지금 어떤 입장이에요? 이 불구속 기소에 대해서. 오히려 안 전 지사 쪽이 조심스러운 반응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요? 안 전 지사의 변호를 맡고 있는 이장주 변호사는 예. 안 전 지사 입장은 변함이 없다면서 자연스럽게 관계가 이루어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합의다. 위력은 없었다. 힘이 작용한 관계는 아니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이 변호사는 합의가 있었느냐 아니냐, 지위나 위력을 이용했나 안 했나 그게 쟁점이 될 것이라면서 안 지사는 동의하에 관계를 했다는 입장이지만 상대는 그렇지 않다고 하니 법정에서 다투게 될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조심스럽게 했습니다. 얘기를 했네요. 근데 이게 지금 김지은 씨가 첫 네. 번째 것만 가지고 영장이 신청이 됐던 거고 기각이 된 거죠. 영장 청구를 2차례나 했고 지금 이제 불구속 기소한 거고. 그러니까 두 번째 고소 사건은 왜 아예 제외가 됐습니까? 증거 불충분입니다. 검찰은 더 좋은 민주주의 연구소 직원 A씨의 고소 사건에 대해서는 증거 불충분으로 불기소 처분을 했습니다. 검찰은 이 직원 A씨가 고소한 건에 대해 2차례 구속영장 청구할 때도 제외했잖아요. 예. 그때는 수사 중이라 그랬는데 맞아요. 결국 공소장에서도 제외를 했어요. 아예 빼버렸어요. 예. 검찰은 피해자 진술에서 일부 신빙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다. 검찰이 그렇게 판단했다. 예. 그렇지만 사법 절차와는 관계없이 안희정 전 충남지사 행위는 용서받기 어려운 일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미 정치적으로는 사실은 횡령이 끝났다고 봐야 되는 거죠. 사법적인 부분과는 별개로. 예, 검찰의 한 고위 관계자는 안 전 지사가 사랑을 해서 관계를 했겠느냐. 라고 반문을 하면서 사람을 도구적으로 생각한 것이고 충남지사라는 자리를 누린 것이라고 이렇게 평가를 했습니다. 그래요. 네. 안희정 전 지사는 왜 불구속 기소가 됐는가에 대한 답은 지금 주셨고 네. 저는 서지현 검사 사건은 어떻게 돼가고 있는가 이게 궁금해요. 안태근 전 검사장의 기소 여부가 내일 결정될 예정입니다. 내일. 검찰은 서지현 검사 사건이 국민적 관심이 크고 미투 바람을 일으킨 사건 아니겠습니까? 예. 그래서 검찰총장 자문기구인 검찰수사심의위원회 회부에서 기소 여부를 결정하기로 했습니다. 수사심의위원회는 모의 법정처럼 진행이 됩니다. 그런 식으로. 이게 이제 한 200명의 인력 풀이 있는데 예. 한 15명 정도로 구성을 해서 수사검사들, 서검사 측 변호인, 안 전 검사장 측 변호인들이 각각 참석해서 이제 기소 여부에 대한 입장들을 밝히게 되는 그렇게 되는 겁니다. 내일 일단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여기까지 오늘의 Y 권영철 선임 기자 수고하셨습니다. 네.